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 부정적 표현을 한다면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누군가 긍정적 표현을 한다면 좋은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웬일로 시험을 잘 봤대? 축하해. 고마워. 언니가 축하해 주니까 정말 기쁘다.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높게 칭찬해 주세요. 내가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좋았어. 3차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건 2차까지 성공이었다는 뜻이잖아. 1차 서류 통과도 못한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인 거 알지? 라고 상대방도 긍정의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행복이란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만족스럽다면 어느 정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우린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10주차 2교시 수업입니다. 간호계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중요한 거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건데요. 이번 수업을 한번 보면서 또 시간이 남으면 조금 정리해 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호계획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계획 단계에서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간호진단이 있을 때 그 중에서도 더 우선적인 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의 간호진단이라도 어떤 간호중재가 우선되어야 할지를 계획해야 됩니다. 그때는 대상자의 임상적 상황을 고려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기준이죠.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첫 번째, 실제적인 문제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실제적이란 거는 지금 환자의 건강 문제에서 실제적으로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이죠. 그래서 간호진단의 실제적 문제를 위험 잠재적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적 문제란 거는 문제의 시급성, 해결 가능성, 중요도, 중재 효과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와 위험적인 문제가 있다면 일단 실제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거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는 그만큼 그 문제가 시급하다는 거, 또 해결 가능성, 중요성, 중재 효과를 고려한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주마하 출혈로 뇌수술 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무의식 환자에게 비효과적 기도 청결이라는 간호 진단과 성인 욕창의 위험이라는 간호 진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때 실제적인 간호 문제인 비효과적 기도 청결을 우선적으로 집중하였으며, 성인 욕창의 위험 간호 진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욕창 예방 간호도 이어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적으로 한 건 비효과적 기도 청결.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집중하면서 또 성인 욕창의 위험 간호 진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욕창 예방 간호도 그 다음 순위로 계획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호 계획 과정에서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인 문제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생명과 직결된 거. 그죠? 직결된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의 생명 위협 정도가 강한 거, 예를 들면 생리적인 거, 정신적 차원의 응급 이런 것부터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건강 유지 또는 증진, 복지 순으로 정한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 간호사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대상자에게 가스 교환 장애라는 간호 진단과 지식 부족이라는 간호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상황에서는 연탄 가스 중독의 재발 방지보다는 대상자의 가스 교환 장애 간호 진단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맞죠?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는 거, 뭐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가스 교환 장애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겠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아까 실제적인 문제, 두 번째 생명과 직결되는 것, 세 번째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근거해서 생리적 욕구 충족을 우선으로 한다. 우리가 예전에 인간의 욕구 5단계, 매슬로우가 주장한 인간의 5단계 욕구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였죠. 생리적 욕구란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소고요. 필수적이며 시급한 기본적 욕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산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산소의 필요성, 아니면 목이 마르는데 물을 먹어야겠다는 이런 욕구, 그 다음에 성적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생리적 욕구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간호 계획을 세울 때도 1단계 생리적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2단계, 3단계, 4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죠. 3단계는 매슬로우 욕구에서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사회적 관계,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를 맺고 소속되기를 바라는 욕구라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존경에 대한 욕구, 5단계에서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가장 상위 욕구인데 자기 향상을 위한 개인의 욕망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도 매슬로우 욕구 단계 우선순위를 정할 때 1단계 욕구, 생리적 욕구가 가장 환자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 계획할 때 중요한 순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김간호사는 요실금으로 젖은 일회용 팬츠를 입고 불편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음악요법을 제공하기 전에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위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간호계획을 먼저 수립하였죠. 그래서 요실금으로 젖은 일회용 팬츠를 입고 불편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음악요법을 제공하기 전에 우리는 개인위생이죠. 그 생리적 욕구, 개인위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간호를 먼저 수립했다는 것.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대상자의 건강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 의미 있는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지만 상황에 따라 비판적 사고력을 발휘해서 간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생리적 욕구 중요한데요. 또 우리가 대상자의 건강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긴 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자, 우리가 간호계획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실제적인 문제, 그죠? 두 번째가 생명과 직결된 거. 두 번째 생명, 그죠? 생명과 직결. 세 번째가 매슬로우 욕구 단계.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생리적 욕구, 그죠?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 근거해서 생리적 욕구를 충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1단계 생리적 욕구, 의식주, 수면, 성 등 생명 유지와 관련된 욕구. 이게 이제 우리가 충족이 되면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요. 신체적 건강함을 느끼고. 이게 충족이 안 되고 결핍된 상태에서는 배고픔과 피로와 질병 상태, 성적인 좌절감을 경험하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안락함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게 결핍되면 불안, 두려움, 강박감. 그 다음에 3단계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4단계 존경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는, 충족이 되었을 때는 자신감, 성취감, 긍정적 자아감. 그죠? 가장 상위의 욕구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죠. 그죠? 충족 상태가 되면 깊은 통찰력을 경험하고 가치 실현을 경험하고, 이게 이제 결핍되었을 때는 인간으로서 소외감, 권태감, 삶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 의해서 간호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서 좀 더 확장된 욕구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칼리시의 확장된 욕구 단계 이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다가 자극에 대한 욕구가 추가되어서 이건 6단계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 매슬로우 단계에서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 존경, 자아실현 이 사이에 자극에 대한 욕구가 들어가면서 6단계로 확장되는 거죠. 그죠? 어떤 자극에 대한 욕구, 뭐 성적 자극, 생활에 대한 자극, 탐구, 그죠? 촉진, 내 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촉진되는 욕구, 호기심에 대한 욕구, 이게 이제 추가되는 거.
이렇게 칼리시의 확정된 요구 이론 중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추운 겨울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한 이 모모시가 있었죠. 그 사람의 간호진단은 비효과적 성적 양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기동성 장애, 급성 통증 저체온으로 이제 그 간호 진단이 내려졌죠. 이죠. 이 땡땡님의 간호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메슬로우와 칼리시의 이론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기초한 우선순위는 1순위가 급성 통증,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체온, 비효과적 성적 향상, 2순위가 신체 기동성 장애. 칼리시의 확장된 욕구 단계 이론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1단계는 메슬로우 욕구에서 있었던 급성 통증, 저체온. 2단계 2순위에서 이제 자극에 대한 욕구가 추구되면서 비효과적 성적 양상, 신체 기동성 장애 이런 것들이 2순위로 우리가 그 순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호계획 과정에서 5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면 대상자의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간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가족의 참여와 동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대상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대상자의 요구가 반영될 때 적절한 간호 행위로 이행을 이끌어내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환자와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자가 간호 행위가 증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호계획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실제적인 문제, 그 다음 생명과 관계 있는 거, 그 다음에 메슬로우 욕구 단계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메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추가한 확장된 칼리시에 대한 욕구.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대상자의 선호도, 그죠? 환자 생명 유지에 크게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대상자의 선호도도 고려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 간호 계획에는 백혈병으로 입원한 대상자에게 감염의 위험이라는 간호 진단에 의거해서 오늘 대상자는 무균실로 전실에서 38도 이하로 체온이 유지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무균실 전실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호 계획을 대상자와 가족이 의논했을 때 대상자는 혼자 격리실에 이송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 거죠. 굉장히 불안해해서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담당 간호사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간호계획의 우선순위를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냐면 간호사는 무기실 전실에 앞서 비효과적 대처라는 간호 진단을 감염의 위험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자가 보호자와 하루 동안 함께 있도록 한 후 대상자의 동의하에 다음날 무균실로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비효과적 대처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의 위험에 관련된 간호 계획을 우선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선호도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간호계획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의사의 치료 계획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활용 가능한 자원과 의사의 치료 계획을 고려하는 것, 요것도 고려해야 된다. 간호가 제공되는 환경은 시간적, 물질적, 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시간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 인적인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간호 계획에서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어진 업무 시간에 해낼 수 있는 간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죠? 내가 내 근무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간호 계획이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해야 되는 내 근무 시간 외에 해야 되는 거는 좀 우선순위에서 내 계획에서는 뒤로 밀리겠죠. 그 다음 필요한 비용, 장비, 기구, 소모품의 물리적 자원의 유무를 확인한 후 간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고려하되 의사의 치료 계획과 간호 계획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간호진단 우선순위 선정 시에 다학제 간 의사소통을 통해서 간호 계획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간호 계획을 세울 때도 시간적 자원도 고려해야 되고 물질적 자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죠. 그래서 사람들 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인적 자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다른 업무 분야와 이제 협력해서 문제가 없는지
지금 당장 이게 인적 자원이 협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계획 안에서도 다학제 간 의사소통을 위해서 의사의 치료 계획과도 우리가 그런 것들도 간호계획에서 고려해야 된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간호계획의 우선순위 과정에서 간호활동의 잠재적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간호사는 간호행동의 잠재적 효과를 예측하고 미래 문제를 예견하면서 간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미래의 문제를 예견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중요하다. 예시문을 한번 볼게요.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서 약물로 의식 저하를 유도시킨 한 땡땡님에게 김간호사는 피부 통합성 장애 위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높은 우선순위에 배당해서 체위 변경을 간호계획 안에 포함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위험 요소, 뭐 잠재적 요소 이런 것들도 미리 문제를 예견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예방적 간호를 우선순위에 먼저 이렇게 중요한 순서로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간호 진단의 우선순위도 계속적으로 재평가, 재계획되어야 될 수도 재조정되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낮은 우선순위 문제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뒤 높은 우선순위의 간호 진단을 계획하기도 하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대상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간호계획 단계 안에서 우리가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한다 했는데 대상자의 간호 목표,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간호 진단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 우선순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목표, 바람직한 결과, 기대되는 결과, 결과 준거 이런 것들은 목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간호진단에서는 문제 해결을 보여주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는데요. 목표는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조별 과제할 때도 계획 안에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있어야 된다 했죠. 장기 목표는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단기 목표는 급하게 해결해줘야 하는 상황. 그 다음에 간단한 문제. 이런 것들은 단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겠죠. 장기 목표는 대상자가 일주일 이상 또는 수개월 이내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 그죠? 일주일 이상, 일주일 이상 또는 2달, 3달, 아니면 한 달, 아니면 퇴원할 때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를 장기 목표로 한다. 주로 퇴원 후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에 적합하고요. 재활 예방, 건강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맞는 거, 그 다음에 재활 예방, 건강 교육 이런 거 퇴원 후 계획도 어떻게 보면 장기 목표예요. 그죠? 그 다음에 퇴원 전까지, 그 다음에 일주일 이상, 한 달, 2달, 3달 이렇게 길게 잡는 거 장기 목표죠. 그죠? 그 다음에 단기 목표는요. 대상자가 몇 분, 몇 시간, 며칠, 일주일 이내에 일주일 안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단기 목표를 합니다. 즉각적인 대상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단기 목표 일주일까지, 일주일이 넘는 거는 장기 목표, 그죠? 7일까지. 그래서 단기 목표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로서 대상자의 건강 문제 진행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렇게 해놨죠. 그죠? 갑작스러운 대사율 증가와 관련된 고체온. 고체온이 진단명이다. 그렇죠? 자, 이거의 단기 목표 예시를 보시면 대상자 하나의 체온이 24시간 이내에 37도 37.9도씨 이하로 측정된다. 이게 단기 목표. 된다, 측정된다, 상태 동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동사. 측정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24시간 이내에 몇 도씨 어떻게 상태이죠.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호진단은 섬유소 섭취 부족과 관련된 만성 기능성 변비. 이게 이제 환자의 진단명이고요. 원인적 요소는 섬유소 섭취 부족이 원인적 요소다.
장기 목표는 대상자는 2달 이내에 완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매일 배변을 한다. 언제까지? 2달 이내에 완화죠. 조건은 뭐예요? 완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상태, 배변을 한다라는 상태. 매일이죠. 단기 목표는 대상자는 오늘 하루, 짧다 그쵸? 목표가 오늘 하루 최소 얼만큼 350g 이죠? 얼만큼을 표시해야 되고 어떻게 수시로 어떻게 상태 섭취한다 섭취하지 않는다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걸 상태 동사를 합니다. 측정 가능한 상태 동사로 마지막에 써줘야 된다. 이죠? 언제까지 오늘 하루 얼만큼 최소 350g을 어떻게 수시로 섭취한다. 이런 거 단기 목표. 그 다음에 대상자의 목표 설정에서 간호 목표 설정 시 결과 진술문의 구성 요소에는 간호 목표는 대상자의 반응을 측정과 관찰이 가능한 구체적인 용어로 서술되어야 된다. 측정과 관찰이 가능한 구체적인 용어로 목표를 서술해야 된다. 간호 결과 분류 체계 NOC가 뭐냐면 우리가 그 간호 진단처럼 간호 결과를 예측해서 간호 결과를 이렇게 진단 목록처럼 만들어 놓은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북미간호협회에서 결과 분류 체계 간호진단 목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 결과 분류 체계 결과라는 건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 그쵸? 달성했을 때 결과. 그래서 간호 결과 분류 체계 NOC에서도 간호가 제공된 후 대상자에게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를 기술하고 있다. 결과 진술물은 목표에서 결과 진술문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된다. 그래서 간호 목표 설정 시 4가지 요소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첫 번째가 대상, 주어, 목표 시간, 언제까지, 수행 기준, 어떻게. 그죠? 마지막에 행동 동사. 이 4가지를 목표 설정할 때 반드시 대상, 목표 시간, 언제까지, 수행 기준, 어떻게. 그 다음에 행동 동사, 측정 가능한 행동 동사. 행동 동사에는 다녀온다, 시범 보인다, 감소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가능한 동사로 표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어는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요. 간호 목표인 결과 진술문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 호전과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어는 반드시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목표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호전과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목표에서 주어는 대상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맥상 대상자의 일부 속성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간호사는 NRS 통증 척도 점수를 10점에서 3점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학생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뭐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거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보다는 감소되었다고 말한다, 행동하는 거, 평가 가능한 거,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평가 가능한 동사, 행동 동사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는 간호사 입장이 아니라 대상자는 주어죠. NRS 통증 척도 점수가 어떻게 10점에서 3점으로 감소되었다고 어떻게 행동 동사 말한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되죠. 목표는 시간이 명시되어야 된다.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 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단기냐 장기냐,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게 중요하고 설정된 목표 시간 안에 해결되도록 하는 것은 나중에 간호 결과를 평가할 때 그 시간 안에 해결되었냐, 해결되지 않았냐, 거기에서 달성이냐, 미달성이냐 이런 것들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는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했고 대상자와 간호사에게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목표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질병 진행 과정에 대한 지식, 대상자의 개별 능력과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간호사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시 볼게요. 대상자는 수술 후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복도를 3번 왕래한다. 첫 번째 거는 X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목표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는 수술 후 언제까지 12시간 이내에 단기 목표다. 그쵸? 12시간 이내에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복도를 어떻게 3번 왕래한다. 행동 동사.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위에는 시간 같은 게 없다. 그쵸? 언제까지. 이죠? 그게 빠졌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 수행 기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행동의 수준을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수행 기준 행동을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수행 기준은 대상자가 도달해야 할 양 또는 질, 속도, 거리, 정확성을 나타내는 행동의 수준으로 표현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수행 기준을 작성하면 간호중재를 위한 간호지시서 작성 시 가이드라인이 되고 간호평가도 용이해진다. 그 다음에 수행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들이 수식어로 첨가될 수도 있다. 예시문 볼게요. 대상자는 하루에 2회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목표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바꾸어 보면 대상자는 어떻게 보호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죠? 평가 기준 1층에서 2층까지의 계단을 어떻게 하루에 2회 이상 오를 수 있다. 그죠? 어떻게 보호자의 도움 없이 어떻게 스스로 1층에서 2층까지의 계단을 하루에 2회 이상 오를 수 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이런 형식에 맞추어서 목표는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특별한 조건 이런 것들도 수식어로 첨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 기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행동의 수준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했는데 예시문 앞에서 나왔는 건데 예시문 양, 질, 속도, 거리, 정확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타내 줘야 되죠. 예를 들면 목표를 세울 때 대상자는 언제까지 3월 4일까지 체중 85kg에서 82kg으로 체중을 어떻게 감량한다. 무엇을 체중을 감량한다. 언제부터 3월 4일까지 어떻게 85kg에서 82kg 양을 나타내는 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좋도록 목표를 설정했죠. 그 다음에 질을 평가하는 방법은 대상자는 당뇨 교육을 받은 후 어떻게 묵은법을 활용하여 어떻게 이제 특수한 조건부죠. 인슐린을 자가 주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목표를 보면 대상자는 수술 후 첫날 통증의 강도에 따라 PC의 점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무엇을? PC의 점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거 볼게요. 대상자는 하루 2회 1층에서 2층까지. 이죠? 1층에서 2층까지. 어디서? 그죠? 뭐 병원에서 아니면 집에서 계단을 주의 도움 없이 어떻게 주죠? 주의 도움 없이 어떻게 오를 수 있다. 명확하게 나타낸 거고 대상자는 고혈압 시기 교육 종료 후 고혈압 시기 교육하고 바로 종료 후에 유해한 음식 종류 5가지 이상을 이죠? 무엇을 유해한 음식 종류 5가지 이상을 나열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평가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라. 그죠? 목표 설정할 때.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할 때 관찰이나 측정 가능한 행동 동사로 서술되어야 된다. 관찰, 측정 가능한 행동 동사로 서술되어야 된다. 잠시 물 한 모금 먹을게요. 그래서 간호 목표를 진술할 때 서술어는 대상자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좋고요. 구체적이고 관찰, 측정이 가능하도록 행동 동사로 서술되어야 된다. 예시 한번 볼게요. 대상자는 당뇨 교육을 받은 후 고혈당의 증상과 징후를 안다. 안다라는 것은 측정이 어려워요. 이 사람이 안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그죠? 측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다는 적합하지 않고요. 이걸 다시 바꿔보면 대상자는 당뇨 교육을 받은 후 고혈당의 증상과 징후를 설명한다.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행동 동사로 표현해야 된다.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행동 동사의 예를 볼게요. 측정 가능한 행동 동사 걷는다. 측정 가능하죠. 공유한다, 나눈다,
말로 표현한다, 선다, 수립한다, 앉는다, 기록한다, 감수한다, 감수하다, 돌아눕는다, 보고한다, 선택한다, 수행하다, 없어진다, 기침한다, 관련 짓는다, 마신다, 분류한다, 설명한다, 시범 보인다, 운동한다. 이런 거 다 평가 가능한 행동 동사죠. 이죠? 관찰도 가능하죠. 측정 가능한 행동 동사에 의해서 뭐 유지한다, 이동한다, 잔다, 뭐 정의한다, 증가한다, 적용한다, 움직인다 이런 거 다 행동 동사예요. 측정 불가능한 행동 동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반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느낀다, 예를 들면 안다, 이해한다, 생각한다, 수용한다, 평가한다 이런 건 다 좀 주관적이죠. 그죠? 그래서 측정이 조금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행동 동사로 적합하지 않다. 느낀다, 생각한다, 안다, 수용한다, 이해한다, 평가한다. 측정 불가능하다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호 목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간호 진단에는 한 가지 이상의 간호 목표가 진술될 수 있다. 비효과적 기도 청결하면 거기에는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세울 수 있겠죠. 최소한 간호 목표는 한 3가지 정도, 단기 2개, 장기 1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호 진단은 한 가지 이상의 간호 목표가 진술될 수 있다. 다음은 간호 목표를 3가지로 수립한 예시다. 간호 진단이 당뇨 교육 기회 부족과 관련된 지식 부족. 이에 대한 간호 목표는 대상자는 당뇨 교육 직후 이론 음식을 10가지 이상 나열한다. 단기 목표다. 그렇죠? 그다음 대상자는 당뇨 교육 직후 어떻게 인슐린 주사 방법을 시범 보인다. 이것도 단기. 그다음에 대상자는 당뇨 교육 직후 자가 혈당 검사를 시범 보인다. 다 행동 동사들이죠. 나열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단기 목표로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다. 시간을 달리해서 단기 목표 세울 수 있어요. 교육 직후, 하루 뒤, 3일 뒤, 4일 뒤 이렇게 시간을 달리해서 단기 목표를 실현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겠죠. 물론 미달성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목표에 맞추어서 이제 간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호 목표는 간호사의 활동이 아니라 대상자의 반응 측면에서 서술되어야 된다. 그죠? 대상자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술문의 서술어는 뭐뭐 할 것이다 보다는 뭐뭐 한다로 서술되는 것이 측정 가능하다. 뭐뭐 한다. 할 것이다라는 거는 지금 아직 측정하기 어렵죠. 한다 해야 이제 한다로 서술되는 것이 측정 가능하겠죠. 그죠? 뭐뭐 할 것이다 보다는 뭐뭐 한다로 서술해야 측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과도한 기도 내 분비물과 관련된 비효과적 기도 청결에서 이제 첫 번째는 대상자는 산소요법을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폐기능 검사상 FEV1, FVC 비율이 0.7%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보다는 뭐뭐 한다로 서술하는 것이 측정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대상자는 산소요법을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호흡군을 사용하여 호흡한다. 그죠? 호흡한다 안 한다 해야 호흡하지 않으면 이제 미달성, 호흡한다 하면 달성.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거는 이게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쵸? 지금 뭐뭐 한다 해야 이제 그게 평가 가능하니까. 간호 목표는 간호 진단에 나타난 간호 문제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하는 상태로 진술해야 된다. 호흡한다. 해결하는 거. 비효과적 기도 청결이니까 이제는 해결한 상태로 진술한 게 맞죠. 호흡한다. 그 다음에 간호 목표 작성 시 유의점으로는 문제 중심 간호 진단은 문제의 해결 또는 감소,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데 초점을 둡니다. 위험 진단은 문제의 예방과 발견에 초점을 줍니다. 건강 증진 간호 진단은 건강한 기능이 계속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안녕을 성취하는데 초점을 둔다. 지금 건강해요. 근데 그 건강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안녕을 성취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게 건강 증진 간호 진단이죠. 위험 진단은 문제 예방과 발견에 초점을 두고 문제 중심 간호 진단은 문제 해결, 감소,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데 초점을 둔다. 예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문제 중심 간호 진단에서 예를 보면 복부 팽만과 관련된 급성 통증 여기에서는
간호 목표가 대상자는 30분 내에 통증이 감소되었다고 말한다. 그죠? 통증이라면 NRS 척도 7점에서 2점으로 그죠? 감소되었다고 말한다. 이거는 아니란 거죠. 대상자는 수술 전까지 통증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평가하기 어려운 측정 가능한 행동 동사가 아니죠. 그다음 위험 간호 진단은 구토와 관련된 체액 불균형의 위험. 그죠? 위험 간호 진단은 문제의 예방과 발견에 초점을 둔다 했죠. 그죠? 대상자는 금일 시간당 30ml 이상의 소변량을 유지한다. 그죠? 그 다음에 대상자는 금일 50만 느낀다. 느낀다라는 거는 측정 불가능한 동사죠. 그죠? 건강 증진 간호 진단에서는 대처 대처 향상을 위한 준비. 그래서 간호 목표. 대상자는 장 폐색의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장 폐색의 원인을 8가지 이상 나열한다. 좀 명확하게. 밑에는 틀렸죠. 대상자는 장 폐색의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불안이 여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8가지 이상 나열한 건 긍정. 얘는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목표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걸로 작성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간호 목표는 가능한 긍정적인 문구로 앞에처럼. 그 다음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진술보다는 발생하기를 바라는 결과로 진술하는 게 좋습니다. 결과로 진술하고 긍정적인 문구. 그래서 예를 들면 절개 부위는 수술 후 5일까지 발적이 없고 삼출액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보다는 절개 부위는 수술 후 5일까지 발적과 삼출액 없이 치유될 것이다. 긍정적. 그 다음에 바라는 결과. 그죠? 발생하기 바라는 거. 발생하기 원하는 거죠. 이런 걸로 원하는 결과로 진술한다. 그죠? 그 다음 위험, 잠재적 간호 진단의 경우에는 우리가 용어를 긍정적 용어로 진술해야 되는데 위험 간호 진단의 경우에는 보통 긍정적 용어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정적 진술문을 사용할 수 있다. 복합적 요인, 보행장애, 균형장애, 신경학적 문제, 감각결손, 하지 근력 감소 등과 관련된 성인 낙상의 위험에서 간호 목표는 대상자는 퇴원시까지 낙상이 그죠?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위험 진단이죠. 그죠? 발생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부정적 용어 쓰지 말라 했는데 위험 진단은 자체가 이게 낙상 위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목표를 긍정적으로 써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낙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정적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앞에 이제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간호 목표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간호 목표는 가능한 간결하게 소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소수 단어를 사용해서 소수 오타다 그쵸? 소수 단어를 사용해서 간결하게 진술되어야 된다. 간호 진단 보시면 수술 경험 부재와 관련된 지식 부족에서 위에는 잘못했다라는 거죠. 대상자는 수술 전 교육을 받고 어느 음식을 피해야 할지, 어느 음식을 섭취해도 되는지 음식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적절한 지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했는데 간결하게 소수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죠? 모호하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잘못됐다. 대상자는 이걸 줄여서 수술 전 교육 후 권장 음식과 비권장 음식을 어떻게 열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죠? 간결하게 소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간호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라. 예를 들면 뭐 정상이다, 적절하다, 충분한, 좀 더, 뭐 덜 이렇게 모호한 거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혈압은 수술 전까지 정상 범위 내에 있을 거다. 정상이란 기준이 없다는 그쵸?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뭐 수술 전까지 120에서 80mm Hg 이하로 유지될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도 요것도 고쳐야 된다. 그쵸? 유지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요것도 오타예요. 그 다음에 대상자는 3일 동안 섬유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충분히라는 게 좀 어려워요. 평가하기 어렵다. 그쵸? 정확하지 않죠? 대상자는 3일 동안 병원 식위로 제공되는 채소 반찬을 남기지 않고 어떻게 섭취한다라고 해야 돼요. 이것도 오타. 섭취한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가 아니라 그죠? 채소 반찬을 남기지 않고 섭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 목표는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진술될 수도 있습니다. 간호의 대상이 개인 또는 돌봄 제공자, 가족 또는 지역사회이므로 가족과 가정간호 및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서 간호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는 간호 목표를 예를 들면 지역 주민이 이제 북구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 2023년까지 청소년 흡연율이 북구에 있는 청소년이 2023년까지 청소년 흡연율이 5% 이하로 감소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사회 간호 목표 같은 경우 이렇게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호 목표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간호 결과 분류 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NOC는 간호 목표를 간략하게 설정해 놓았으므로 대상자에게 맞는 내용을 선택해서 간략하게 작성해야 된다. NOC라는 거는 간호 진단처럼 북미간호협회에서 간호 아웃컴이죠. 그래서 아웃컴 결과 분류 체계거든요. 그래서 결과 분류 체계에서 보면 간호 목표를 간략하게 설정해 놓았으므로 대상자에 맞는 내용을 선택해서 간략하게 설정해야 된다. 그죠? 자, 예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 간호계획에서 사례 61세 김땡땡님은 협심증으로 간상동맥 확장술을 실시했습니다. 3일 후에 태어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간호계획에서 진단명은 심박출량 감소와 관련된 활동 지속성 감소라는 진단명이 있었죠. 여기에서 간호 목표는 대상자는 2일 후까지 화장실 다녀온 후 3분 이내에 숨쉬기 편해진다고 말한다. 단기 목표다, 그렇죠? 그래서 간호중재도 이제 우리가 목표를 간략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계획에는 활동 중 대상자의 호흡곤란, 흥통, 피로감 발생 유무를 관찰한다. 그 다음에 19, 30분 후에 보호자와 함께 병실에서 10분 활동을 권장한다. 그 다음에 연속적인 활동 사이에 휴식 시간을 갖도록 교육한다. 그죠? 그래서 목표가 이제 대상자는 2일 후까지 화장실 다녀온 후 3분 이내에 숨쉬기가 편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간호중재가 이런 거. 그래서 그 NNN 링케이지 하면 우리가 NNN이 뭐냐면 간호진단명, 그 다음에 간호중재, 그 다음에 간호 결과,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NNN 링케이지라는 거는 난다, NOC, NIC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이거를 NNN 링케이지 간호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난다, 간호진단, 심박출량 감소와 관련된 활동 지속성 감소. NNN 링케이지 안에 요 분류 체계를 봤더니 NOC는 활동 내구성을 좋게 하는 거. 그죠? 3점. 활동 내구성이란 것은 우리가 숨쉬기 편해지는 이런 것들. 그 다음 내구력. 우리가 점수로 했을 때 3점 기준. 보통으로 유지하는 거 목표.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보유해서 좀 활동하기 편한 거. NIC라는 거는 어떤 중재를 해줄 수 있냐. 예를 들면 활동 지수성 감소와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냐. 에너지 관리, 교육, 그 다음에 처방된 활동, 그 다음에 점진적 근육 이완 이런 것들. 그래서 아웃컴 조금 전에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활동 지속성 감소를 위해서 활동 내구성을 보통으로 해주고 내구력 3점 보통으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은 이제 에너지가 조금 많은 상태로 이제 활동 지속성을 유지하는 거. 요거는 이제 계획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NNN 링케이지 안에 어떤 진단명에 따른 결과와 그 다음에 중재가 이렇게 예시로 분류되어 있는 링케이지가 있어요. NNN 링케이지. 이런 예시죠. 분류 체계. 요 세 가지를 묶어서 NNN 링케이지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간호 목표는 치료 계획에 부합되게 진술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변경할 때 간호 목표도 치료 계획을 반영해서 수정하기도 하죠. 예시문 한번 보세요. 기존의 간호 목표는 대상자는 수술 당일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 스스로 화장실을 1회 이상 다녀온다. 이거였는데 이제 갑자기 환자가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료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출혈이 생겨서 유지도뇨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목표도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간호 목표는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진술. 그죠? 너무 목표라고 해서 너무 얼토당토하는 목표가 되면 안 되고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하도록 목표를 세워야 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 가는 목표에서 대상자는 30일 동안 주 5일 매회 30분 이상 뭐를 한다? 수영을 한다. 그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예요. 그죠?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 근데 이제 그 활동 지수성 장애가 어려워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활동 지수성 장애가 어렵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상자는 30일 동안 주 5일 매 30분 이상. 그죠? 퇴행성 관절염 수영 좋은 건 있죠. 그죠? 근데 시골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에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현실이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수정해서 대상자는 30일 동안 주 5일 매일 30분 이상 운동장 트랙을 어떻게 걷는다로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현실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성취 가능하도록 진술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5분이 약간 넘었어요. 우리가 50분이 그 1시간인데요. 45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7분 몇 초까지 녹화가 되면 여러분들은 학습 과제는 없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뭐 강아지 얘기 많이 해주고 막 고양이 얘기해주고 막 이러니까 상인 학생들이 저한테 톡으로 자기 키우고 있는 고양이 막 자랑하는 거 저한테 뭐 저는 이런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얘는 어디서 데리고 왔고요.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한다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친구들이 사진도 보내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몇 개 보여줍니다. 귀엽죠? 굉장히 그죠?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녹화하고 또 2교시 수업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인정하고 2교시는 학습 과제가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